10분을 다 토론을 할 정도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3D 프린팅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춤형 가까이 맞춤형 소량 생산이란 게 앞으로 이제 마치 대세인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우리나라에 설립된 조그마한 1인 회사나 조그만 소기업도 우리 GDPR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조그마한 어떤 1인 기업이나 조그만 기업도 유럽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의족이나 그런 걸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타겟 마케팅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파일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춤형 소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조한 그런 의족이나 의수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우리나라 개인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자면 유럽 영내에서 반드시 설립되고 그렇지 않아도 일단 GDPR은 적용된다 하는 게 바로 우리 그 GDPR 3조에 있는 영도적 관할 범위 확대와 관련된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형태 정보를 말하자면 소비자의 어떤 말하자면 형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프로파일링 수요는 뭐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다른 같이 IoT와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GDPR을 한 번 더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은 있고요. 우리 망법 22조의 2에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고지 동의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특별하게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이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GDPR에 비하면 좀 더 디테일한 면에서 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예를 들어서 뭐 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스마트폰 내에 있는 어떤 말하자면 정보나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말하자면 스마트폰 자체의 어떤 기기의 어떤 기능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집을 할 때 말하자면 고지 동의 그 원칙을 이제 견지한다는 것이 망법 25조인데, 이것만으로 과연 이 프로파일링과 관련된 일반 어떤 룰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말하자면 기업들도 1인 기업들도 3D 프린팅하는 기업들도 EU의 GDPR을 충분히 말하자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런 산업적인 측면보다 노동적인 측면에서도 이 GDPR과 관련된 부분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파일링 거부권에 보면 뭐 원칙과 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실은 뭐 사전 동의, 명시적 동의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망법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전 동의,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개별적 동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GDPR에 말하자면 22조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동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포괄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GDPR이 우리한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있는지는 좀 아직 불명하고요. 문제는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냐면은 노동계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우리 안전모에 말하자면 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아주 위험한 건설 현장이라든지 큰 대형 빌딩을 짓는다든지 큰 뭐 용광로 뭐 철광과 관련된 분야에 말하자면 아주 위험 분야에 이 말하면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안전모에 이와 같이 말하자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말하자면 기기 장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만 활용돼야 할 그 안전모가 이 말하자면 프로파일링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하는 입장, 근로자를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쉬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밥 먹었다가 다시 언제 돌아오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일일이 다 안전모를 통해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직업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어떤 업무를 다 체킹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건설회사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아주 지금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IT 기술을 이용한 말하자면 좋은 어떤 뭐 산업 안전 어떤 실태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아주 좋은 식으로 포장이 돼 가지고 소개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하나의 프로파일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근로자의 감독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도 상당히 충분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찾아보면 이 산업 발전,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이게 균형적인 감각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은 맞는데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간 것은 이게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GDPR과 관련되어서 프로파일링 하나만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우리 박노영 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말하자면 이용과 자유로운 어떤 말하자면 영내 이용과 또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맞출 때는 목적 조항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나 뭐 정령 삭제 요청권뿐만 아니라 프로파일링 거부권과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볼 수도 있고 뭐 데이터 영향평가제도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의 어떤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앤드 바이 디폴트라고 해서 25조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제대로 어떤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우리 한 번 더 GDPR을 한 번 더 이제 대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프로파일만 보지 마시고 하는 거는 좀 한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 산업이 위축되고 또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먹거리가 없어진다 이런 시각을 조금 더 불식시키는 계기가 같이 갈 수 있다 투트랙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공유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되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게 되면 마치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뭐 인공지능 이런 뭐 사물인터넷, 뭐 3D 프린팅 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조금 더 과대 포장되는 면이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요거에 실질적으로 이런 GDPR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에서의 어떤 사전혁명의 어떤 선두주자인 것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라보면 이런 GDPR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와 같이 꼼꼼하게 철저하게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을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망법이라든지 뭐 기타 관련된 프라이버시 내지 개인정보 관련된 이제 법률 조항이 반드시 이제 그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그런 것은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토론회든 뭐 정보 제공이든 논문이든 그를 통해서든 간에 조금 더 이렇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조금 나가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